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본격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모바일 도민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이 11일 진행됐습니다. 혈액원 측은 인근 지역 보관 혈액을 활용할 수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지역 문화예술관광 3개 기관 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관공서나 은행에 업무를 풀어 갔는데 실수로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또 이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런 신분증은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휴대전화 속으로 신분증이 들어오면서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발급하고 있고 7월 말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가 불편한 데다가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파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데다가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지난 6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 24 앱을 이용해 신분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 보안성도 높였습니다. 가끔씩 이제 신분증이 필요할 때 신분증을 갖고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어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제 신분증을 핸드폰에 넣으면 이제 필요한 상황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을 출입할 때 신원 인증과 할인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도민증 발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구축 예정인 모바일 도민증은 도민들이 발급받은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대면 보조금 서비스와 그리고 각종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증과 청소년증 등 다양한 신분증도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카드 신분증 없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발생한 대구 경북 혈액원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식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부근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당직 직원의 진술에 따라 10일 국가수와 함께 1차 감식을 진행했고 11일에는 한국전력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혈액 11,000여 팩 중 7,000여 팩이 소실됐고 나머지 4,000여 팩도 손상 가능성이 있어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혈액원은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문화예술 관광 분야 3개 출연기관의 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와 대구 오페라하우스 박인건 대표, 대구관광재단 박상철 대표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을 지지하며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사임 시기는 9월 하순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1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는데요. 오늘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배한철 경북도 의장을 만나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장 배한철입니다. 경상북도의 전반기 의회 의장이라는 영광과 박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적극 받들어 화합하고 소통하면 때로는 경쟁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제12대 도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2년의 임기 동안 도민 여러분과 동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 도민 행복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년간 도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상생의 의회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복리 정진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협업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기관으로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경상북도의 당면 현안 의회 차원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경상북도 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코로나 사태 극복,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복지 등 경북의 당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법률 제도의 개선 지원과 예산 추계 기능을 보강하고 정책 지원관을 신속하게 선발하여 배치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경북을 기회의 땅, 미래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북 도민들께 덧붙이시죠. 경상북도는 사랑정신과 함께 올고전 선비정신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건달을 선도해온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북도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로 웅도 경북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300만 경북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익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주신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1일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지난주 개원했는데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시장의 취임 첫 기자회견 짚어보고요.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이 72년 만에 규명됐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의회 개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을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중구의 지역구를 둔 이만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 이 의원은 지난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회에서 2차까지 이어진 투표 끝에 재적 의원 32명 중 19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 의장과 함께 의회를 이끌 부의장에는 북구의 지역구를 둔 하병문 의원과 달서구의 지역구를 둔 이영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재선 대구시의원인 이만규 의장은 지난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도전했다가 3차까지 이어진 투표 끝에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우대한다는 규칙 때문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의장은 의장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시정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옥석을 가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선의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경북도 의회는 어떤가요? 네,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경산의 지역구를 둔 배한철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된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59명에게 지지를 얻어 의장석에 올랐습니다. 전체 61석인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이 5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배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을 두고 의장 후보자 선출 투표를 진행했고 배 의장은 2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배 의장과 함께 도의회를 이끌어갈 부의장에는 문경의 박영서, 포항의 박용선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 5일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첫 기자회견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부터 제2대구리원 문제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한 홍 시장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홍 시장이 밝힌 정책 비전보다 답변 태도가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청년정책, 제2의료원 방침에 대한 물음에는 이전 발표를 참고하라고 했고 행정통합에는 이철우 지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언급하며 면박을 주듯 답변을 하기도 해 빈축을 샀습니다. 네, 끝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대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인데요. 지난 5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군경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72년 만에 이루어진 진상규명에 유족들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군의회 새청사가 착공 1년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새청사는 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본회의장과 회의실 외에 임산부 휴게실과 북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군의회는 그동안 청송군청 건물 3층에 위치해 공간 협소와 회의장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선 8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수당을 모아 경산시장 학교에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윤선규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은 경산시장 학회 이사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경산지역 학계 인사 15명으로 출범해 시민행정분과와 민생경제분과로 나눠 20일간 활동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